당신은 지금 누구와 함께 살고 계신가요? 이상한 질문이라고 느끼셨나요? 하지만 이 질문에 선뜻 대답하지 못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법적으로는 분명 부부이지만 감정적으로는 이미 남이 되어버린 사람들. 같은 집에서 밥을 먹고 같은 침대에서 잠을 자지만 마음은 이미 따로 사는 부부들이 있습니다. 최근 한 조사에 따르면 결혼 10년 이상 된 부부의 절반 이상이 정서적 거리감을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이혼은 하지 않았지만 이미 마음은 떠나 있는 상태. 이것을 우리는 정서적 이혼이라고 부릅니다. 오늘은 우리 주변에서 혹은 어쩌면 바로 여러분의 가정에서 조용히 진행되고 있을지 모르는 정서적 이혼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이 영상이 누군가에게는 경고등이 될 수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회복의 첫걸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아침 7시 식탁 위에 따뜻한 밥과 국이 놓입니다. 부부는 마주 앉아 식사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사이를 가르는 건 음식만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벽이 두 사람 사이에 서 있습니다. 밥 먹어요. 응. 대화는 여기서 끝입니다. 숟가락과 그릇이 부딪히는 소리만이 식탁을 채웁니다. 예전엔 이랬을까요? 아니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이 식탁은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어제 그 드라마 봤어? 진짜 웃겼던데. 아, 나도 봤어. 그 장면에서 나도 빵 터졌어. 오늘 회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런 소소한 대화들이 아침을 따뜻하게 시작하게 해주었죠. 하지만 언젠가부터 그 대화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바쁘다는 핑계로, 그 다음엔 피곤하다는 이유로, 그리고 어느새 침묵이 당연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남편은 식사를 하면서 스마트폰을 봅니다. 뉴스를 확인하고 메시지에 답장하고 가끔 무언가를 보며 혼자 웃기도 합니다. 그 웃음이 아내에게는 더 큰 외로움으로 다가옵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웃을 수 있는데 왜 나와는 웃지 않을까? 아내도 점차 말을 아끼게 됩니다. 어차피 대답이 없거나 돌아오는 건 응, 그래, 알았어 같은 짧은 반응뿐이니까요. 무언가를 나누고 싶어도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대화의 문턱은 점점 높아지고 결국 침묵이 더 편해지는 순간이 옵니다. 식사가 끝나면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남편은 출근 준비를 하고 아내는 설거지를 합니다. 다녀올게요, 조심해서 가요라는 인사말도 어느새 기계적이 되었습니다. 감정 없는 루틴, 그것이 이들의 아침입니다. 저녁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온 남편은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 리모컨을 집어듭니다. 저녁 식사 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가 말을 걸어도 남편의 시선은 화면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응, 그냥 그랬지 뭐. 더 이상의 대화는 이어지지 않습니다. 남편은 텔레비전 소리를 조금 높입니다. 그 소리가 대화의 빈자리를 채웁니다. 아니, 채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빈자리를 더욱 명확하게 드러낼 뿐입니다. 아내는 부엌으로 돌아갑니다. 설거지를 하면서 내일의 식사를 준비하면서 혼자 생각합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을까? 무엇이 잘못된 걸까? 하지만 답은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밤이 깊어갑니다. 두 사람은 같은 침대에 눕지만 등을 돌린 채 잠듭니다. 몇십 센티미터의 물리적 거리, 하지만 그 사이의 심리적 거리는 몇 킬로미터처럼 느껴집니다. 잘 자요라는 말도 이제는 생략됩니다. 이것이 정서적 이혼의 첫 번째 신호입니다. 대화의 부재, 침묵이 지배하는 공간, 함께 있지만 연결되지 않은 두 사람. 사랑이 식은 건지 아니면 단지 표현을 잃어버린 건지 구분하기 어려운 회색지대에 두 사람은 서 있습니다. 정서적 이혼은 하루아침에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주 작은 순간들이 쌓여서 만들어진 결과물입니다. 마치 벽돌을 하나씩 쌓아 올리듯이 무관심이라는 벽돌들이 두 사람 사이에 벽을 만들어갑니다. 어느 날 아내가 새로운 헤어스타일로 미용실에서 돌아옵니다. 거울을 보며 스스로도 만족스러워했던 변화였습니다. 집에 돌아와 남편 앞을 지나갑니다. 하지만 남편은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눈치채지 못한 걸까요? 아니면 알아도 말하지 않는 걸까요? 오늘 머리 잘랐는데 어때요? 아내가 직접 물어봅니다. 그제야 남편이 고개를 듭니다. 응, 괜찮네.
그리고 다시 시선을 돌립니다. 아내는 씁쓸한 미소를 짓습니다. 예전엔 머리를 자르지 않아도 오늘 왠지 예쁜데? 라고 말해주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직접 물어봐도 괜찮네라는 무심한 대답만 돌아옵니다. 이런 작은 무관심들이 쌓입니다. 아내가 아플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감기에 걸려 기침을 하고 열이 나도 남편은 약 먹었어? 라는 말 한마디로 끝입니다. 걱정의 온도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의무적인 질문일 뿐 진심 어린 관심이 아닙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회사에서 힘든 일을 겪고 돌아와도 아내는 더 이상 물어보지 않습니다. 물어봐도 별일 없어라는 대답만 돌아올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예전처럼 속상한 일을 나누고 함께 토닥여주고 위로받던 시간들은 이제 기억 속에만 남아있습니다. 기념일도 그냥 지나갑니다. 결혼기념일, 생일, 처음 만난 날. 예전엔 이런 날들이 특별했습니다. 작은 선물을 준비하고 외식을 하고 사랑이라는 말을 주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력의 한 날짜일 뿐입니다. 오늘 결혼기념일인 거 알아요?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아, 그랬지. 미안, 깜빡했어. 미안하다는 말은 하지만 그 뒤에 행동은 없습니다. 저녁에 특별한 계획도 없고 선물도 없습니다. 그냥 평범한 하루처럼 지나갑니다. 아내는 실망하지만 그 실망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표현해봤자 그렇게까지 챙겨야 하냐는 반응이 돌아올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스킨십도 점차 사라집니다. 손을 잡지 않고 포옹하지 않고 가벼운 키스도 없습니다. 신체적 접촉은 부부관계의 중요한 연결고리인데 그 고리가 끊어지면서 두 사람의 거리는 더욱 멀어집니다. 아내가 먼저 손을 잡으려 하면 남편은 자연스럽게 그 손을 놓습니다. 더운데라거나 불편해라는 이유를 댑니다. 처음엔 정말 더워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지만 겨울에도 서늘한 날에도 마찬가지라면 그건 더 이상 온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의사결정에서도 배제됩니다. 큰일이든 작은 일이든 남편은 혼자 결정하고 아내에게 통보합니다. 주말에 친구들 만나기로 했어. 다음 달에 출장 가게 됐어. 이번 휴가는 여기로 갈 거야. 함께 의논하고 서로의 의견을 듣고 합의하는 과정이 생략됩니다. 아내도 점점 자기 일을 혼자 결정합니다. 어차피 말해봤자 관심이 없거나 반대만 할 것 같으니까요. 이렇게 두 사람은 같은 집에 살면서도 각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마치 룸메이트처럼 공간만 공유할 뿐 삶은 공유하지 않는 관계가 되어갑니다. 주말도 따로 보냅니다. 남편은 골프나 등산을 가고 아내는 친구들을 만나거나 집에서 혼자 시간을 보냅니다. 같이 어디 갈까? 라는 제안은 이제 나오지 않습니다. 함께 있어도 불편하고 대화할 거리도 없으니 차라리 각자 있는 게 더 편합니다. 이런 일상이 반복되면서 두 사람 사이의 벽은 점점 두꺼워집니다. 처음엔 종이 한 장 같던 벽이 이제는 콘크리트 벽처럼 단단해졌습니다. 무너뜨리기엔 너무 높고 넘어가기엔 너무 두껍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 벽을 쌓는 과정에서 두 사람 모두 그 심각성을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원래 오래 살다 보면 다 이렇지 뭐, 이 나이에 뭘 그렇게까지 따지냐는 생각으로 넘어갑니다. 하지만 이런 작은 무관심들이 쌓여서 결국 돌이킬 수 없는 큰 틈을 만들어냅니다. 함께 있어도 외롭다는 것, 이것은 혼자 있을 때의 외로움보다 더 깊고 아픕니다. 왜냐하면 바로 옆에 사람이 있는데도 그 사람과 연결될 수 없다는 절망감이 더해지기 때문입니다. 아내는 밤마다 잠들기 전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이렇게 살고 있는 걸까? 아이들을 위해서? 세상의 시선 때문에? 아니면 그냥 익숙함 때문에? 명확한 답을 찾기 어렵습니다. 어느 날 오후 아내는 친구를 만납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의 커피 한 잔이 그렇게 소중할 수가 없습니다. 친구는 아내의 얼굴을 보더니 물어봅니다. 요즘 안 좋은 일 있어? 얼굴이 예전 같지 않네. 그 질문에 아내의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집에서는 아무도 물어보지 않았던 질문이었습니다. 괜찮아라고 말하려다가 결국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집에서 너무 외로워. 남편이랑 같이 있는데도 혼자인 것 같아. 친구가 손을 잡아줍니다. 그 따뜻함에 아내는 더 많은 것들을 털어놓습니다. 쌓여있던 외로움, 무시당하는 느낌, 존재감의 상실, 이 모든 것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남편한테 얘기해봤어? 해봤어. 근데 이해를 못하더라고.
이 나이에 무슨 감정 타령이냐고 하더라. 그 말을 듣는 친구도 안타까운 표정을 짓습니다. 알고 보니 친구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결혼 생활이 길어질수록 이런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두 사람은 확인합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아내는 복잡한 심경입니다. 친구와의 대화가 위로가 되기도 했지만 동시에 자신의 현실을 더 명확하게 직시하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정말 행복한 걸까? 이대로 살아도 되는 걸까? 남편도 사실 외롭습니다. 다만 그는 그것을 외로움이라고 인식하지 못할 뿐입니다. 아니, 인식하고 싶지 않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남자로서 가장으로서 나약함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강박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어도 집에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말한다고 해서 달라질 것도 없고 아내가 이해해줄 것 같지도 않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자신이 제대로 표현할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혼자 사깁니다. 술자리에서 친구들과 있을 때가 차라리 편합니다. 깊은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되고 웃고 떠들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으니까요. 집에 돌아가면 또다시 침묵의 공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느 날 밤 술을 조금 마시고 돌아온 남편이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있습니다. 아내가 물 한 잔을 건네며 물어봅니다. 무슨 생각해요? 아무 생각 없어. 하지만 그의 머릿속엔 수많은 생각들이 맴돌고 있습니다. 나는 좋은 남편인가? 좋은 아버지인가? 나는 행복한가? 하지만 이런 생각들을 입 밖으로 꺼내는 것은 나약함을 드러내는 것 같아서 말하지 못합니다. 두 사람 모두 외롭지만 그 외로움을 나누지 못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외로움을 가장 잘 이해해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옆에 있는데도 말이죠.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각자 울고 있는 형국입니다. 아내는 드라마를 보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드라마 속 주인공들의 애틋한 사랑 이야기가 부럽습니다. 우리도 저랬었는데. 과거의 추억들이 떠오릅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설렘, 데이트할 때의 행복, 결혼 초기의 다정함.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먼 과거의 일처럼 느껴집니다. 남편도 가끔 옛날 사진을 봅니다. 스마트폰 속 오래된 앨범을 넘기다가 아내와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을 발견합니다. 우린 언제부터 이렇게 변했을까? 하지만 이내 화면을 끄고 그 생각도 지웁니다. 생각해봤자 답이 나오지 않으니까요. 밤이 깊어갑니다. 두 사람은 같은 공간에 있지만 각자의 외로움 속에 갇혀 있습니다. 말 한마디면 될 것을, 손을 내밀기만 하면 될 것을 알면서도 그러지 못합니다. 자존심 때문일까요? 두려움 때문일까요? 아니면 단지 방법을 몰라서일까요? 정서적 이혼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이것입니다. 물리적으로는 함께 있지만 정서적으로는 단절되어 있는 상태. 대화는 있지만 소통은 없고 같이 있지만 함께하지 못하는 역설적인 관계. 이 외로움은 혼자 있을 때보다 더 깊고 치유하기도 더 어렵습니다. 변화는 언제나 불편함에서 시작됩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외로움이 쌓이고 쌓여 결국 아내는 용기를 냅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 무언가를 바꿔야 한다는 절박함이 그녀를 움직이게 만듭니다. 어느 주말 오후 남편이 텔레비전을 보고 있을 때입니다. 아내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리모컨을 들어 소리를 줄입니다. 남편이 의아한 표호로 아내를 쳐다봅니다.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아내의 목소리는 떨립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손에는 땀이 납니다. 이 대화가 어떻게 흘러갈지 알 수 없어서 두렵습니다. 무슨 얘긴데? 남편은 시계를 봅니다. 곧 시작하는 스포츠 중계를 보려고 했는데 아내가 말을 꺼낸 것입니다. 요즘 우리 대화가 너무 없는 것 같아요. 갑자기 무슨 소리야? 갑자기가 아니에요.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이에 대화가 없어졌어요. 그냥 필요한 말만 하고 서로에게 관심도 없고. 저는 이게 너무 힘들어요. 남편은 잠시 침묵합니다. 예상치 못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는 그저 평범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아내는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 의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까지 안 좋았나? 안 좋다기보다는 우리 사이가 너무 건조해진 것 같아요. 예전엔 안 그랬잖아요. 이런저런 얘기도 많이 하고 함께 웃기도 하고. 이 나이에 무슨 감정 타령이야. 원래 오래 살다 보면 다 그런 거야. 그 말에 아내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예상했던 반응이지만 막상 듣고 나니 더 큰 실망감이 밀려옵니다. 감정 타령이 아니에요.
저는 그냥 당신과 대화하고 싶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은 거예요. 그게 그렇게 이상한 거예요? 아내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립니다. 눈시울도 붉어집니다. 남편은 당황합니다. 이런 상황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알았어, 알았어. 울지 마. 내가 앞으로 신경 쓸게. 하지만 그 말이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인지 아니면 그냥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것인지 아내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도 일단 말을 꺼냈다는 것에 조금은 홀가분합니다. 며칠이 지납니다. 남편은 처음 며칠 동안은 조금 신경을 씁니다. 오늘 뭐 했어? 라고 물어보기도 하고 저녁 식사 후에 텔레비전 대신 아내와 이야기를 나누려고도 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이야기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오늘 날씨 좋더라. 응, 그러게. 대화가 이어지지 않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깊은 대화를 나누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대화를 이어가야 할지 모르는 것입니다. 서툰 노력이지만 아내는 그 노력 자체에 감사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남편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처음에 다짐은 흐릿해지고 익숙한 패턴이 반복됩니다. 아내는 또다시 실망하지만 이번엔 다르게 접근하기로 합니다. 어느 날 아내가 제안합니다. 우리 주말에 같이 산책할까요? 집 근처 공원이라도. 산책? 왜? 그냥이요. 같이 걷다 보면 이야기도 하게 되고 기분 전환도 되고 좋잖아요. 남편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입니다. 주말 두 사람은 오랜만에 함께 공원을 걷습니다. 처음엔 어색합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걷기만 합니다. 저기 꽃 예쁘다. 응, 그러네. 여전히 대화는 어색하지만 함께 걷는 것만으로도 뭔가 다른 느낌이 듭니다. 공원을 한 바퀴 돌고 벤치에 앉아 잠시 쉽니다.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저번에 제가 힘들다고 말한 거 기억해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사실 저는 당신이 미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서로에게 더 의미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서요. 형식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진짜로 함께 사는 거요. 남편은 한동안 아무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입을 엽니다. 나도 사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회사에서 일하고 집에 와서 쉬고 그게 내 일상이었거든. 그게 가족을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했고. 근데 내가 외롭다고 하니까 내가 뭘 잘못한 건지 모르겠더라고. 아내는 남편의 손을 잡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함입니다. 잘못한 게 아니에요. 우리 둘 다 그냥 서로를 챙기는 법을 잊어버린 것뿐이에요. 다시 배우면 돼요.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 작은 변화가 시작됩니다. 완벽한 해결책은 아닙니다. 여전히 어색하고 서툴고 때로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대화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첫걸음입니다. 용기를 내어 말을 꺼낸다는 것, 그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거절당할 수도 있고 무시당할 수도 있고 상처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침묵 속에서 관계는 더 나빠질 뿐입니다. 정서적 이혼에서 회복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쉽지는 않지만 두 사람 모두 노력한다면 다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 그리고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은 관심입니다. 진심 어린 관심. 상대방의 하루에 대해 묻고 그 답을 경청하는 것. 오늘 어땠어? 라는 질문에 그냥 그랬지라는 대답이 돌아와도 거기서 멈추지 않고 더 물어보는 것입니다. 뭐가 그랬는데? 힘든 일 있었어? 이렇게 조금만 더 파고들면 상대방도 마음을 열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어색하고 형식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집니다. 두 번째는 표현입니다. 사랑한다는 말, 고맙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 이런 말들을 입 밖으로 꺼내는 것입니다. 이제 와서 그런 말을 어떻게 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늦은 것은 없습니다. 오늘 밥 맛있었어. 고마워. 오늘 예쁘다. 미안해, 요즘 너한테 소홀했던 것 같아. 이런 작은 표현들이 쌓이면 얼어붙었던 마음이 녹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어색하고 쑥스러워도 괜찮습니다. 그 어색함조차도 두 사람이 함께 극복해가는 과정입니다. 세 번째는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의도적으로 시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같은 공간에 있는 것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은 다릅니다.
각자 핸드폰을 보고 텔레비전을 보는 것은 함께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좋습니다. 두 사람만의 시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산책을 하거나 커피를 마시거나 영화를 보거나 함께 요리를 하거나 무엇을 하든 중요한 것은 함께라는 것입니다. 어느 부부는 매주 금요일 저녁을 데이트 나이트로 정했습니다. 아이들이 다 큰 후 두 사람만의 시간을 갖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처음엔 뭘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식당에 가서 밥만 먹고 왔습니다. 하지만 반복하다 보니 서로 하고 싶은 것도 생기고 대화 주제도 늘어났습니다. 네 번째는 스킨십입니다. 손을 잡고 어깨를 토닥이고 포옹하는 것. 신체적 접촉은 감정적 연결을 만드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오랫동안 스킨십이 없었다면 처음엔 어색할 것입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서 손을 먼저 잡아보세요. 잠들기 전에 손을 잡고 자는 것만으로도 많은 것이 달라집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가볍게 포옹하는 것, 외출할 때 뺨에 키스하는 것. 이런 작은 스킨십들이 두 사람의 거리를 좁혀줍니다. 다섯 번째는 감사입니다. 상대방이 해주는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밥을 해주는 것, 출근을 해서 돈을 버는 것, 집안일을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에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해야 합니다. 당신이 매일 밥을 해줘서 내가 얼마나 편한지 알아. 당신이 열심히 일해줘서 고마워. 이런 말 한마디가 상대방에게 큰 위로가 되고 인정받는다는 느낌을 줍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노력을 알아주길 바랍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섯 번째는 용서입니다. 과거의 상처들을 계속 붙들고 있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때 당신이 이렇게 했잖아. 그때 이런 말 했던 거 기억나라며 과거를 들춰내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 쌓인 상처가 많을수록 용서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나아가고 싶다면 과거를 내려놓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용서할 수는 없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용서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전문가의 도움입니다. 혼자서 둘이서 해결하기 어렵다면 부부 상담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상담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를 살리기 위해 노력하는 용감한 선택입니다. 상담사는 두 사람 사이의 문제를 객관적으로 보고 해결 방법을 제시해 줄 수 있습니다. 서로 감정적으로 대립하는 상황에서 중립적인 제3자의 도움은 큰 효과를 발휘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의지입니다. 두 사람 모두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는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한 사람만 노력해서는 안 됩니다. 관계는 두 사람이 만들어가는 것이니까요. 어느 부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20년 만에 다시 사랑에 빠졌어요. 같은 사람과 두 번째 사랑을 한다는 게 이렇게 특별한 일인지 몰랐어요. 정서적 이혼에서 회복한 그들은 이전보다 더 깊은 관계를 만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서로의 소중함을 다시 깨달았고 잃어버릴 뻔했던 것을 되찾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모든 부부가 회복에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정말로 이혼이 답일 수도 있습니다. 너무 깊이 망가진 관계, 더 이상 사랑이 남아있지 않은 관계라면 헤어지는 것이 서로를 위한 최선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노력은 해봐야 합니다. 포기하기 전에 관계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해봐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때 조금만 더 노력했다면이라는 후회보다는 최선을 다했지만 안 됐다는 것이 더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정서적 이혼은 하루아침에 오지 않았듯이 회복도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과 꾸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좋아졌다가 다시 나빠지기도 하고 한 걸음 나아갔다가 두 걸음 뒤로 물러서기도 합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듭니다. 오늘 손을 잡는 것, 내일 사랑해라고 말하는 것, 모레 함께 산책하는 것. 이런 작은 것들이 쌓여서 다시 따뜻한 관계를 만들어갑니다. 오늘 우리는 정서적 이혼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법적으로는 부부이지만 감정적으로는 이미 떨어져 있는 상태. 같은 집에서 살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있는 부부들의 이야기였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면서 자신의 모습이 떠오르셨나요? 혹은 주변에 누군가가 생각나셨나요? 그렇다면 이 영상이 작은 경고등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변화의 시작점이 되었으면 합니다. 사랑은 감정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선택이고 노력입니다. 처음의 설렘과 열정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식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를 채워야 하는 것은 깊은 이해와 배려, 그리고 끊임없는 관심입니다. 부부관계는 정원과 같습니다. 물을 주지 않으면 시들고 잡초를 제거하지 않으면 엉망이 됩니다. 하지만 꾸준히 돌보면 아름다운 꽃이 피어납니다. 여러분의 관계라는 정원에 오늘부터 물을 주기 시작하세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오늘 저녁 배우자에게 오늘 하루 어땠어? 라고 물어보세요. 그리고 진심으로 귀 기울여 들어주세요. 손을 잡아보세요. 고마워, 사랑해라고 말해보세요. 어색할 수 있습니다. 쑥스러울 수 있습니다. 상대방도 당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색함을 견디고 나면 조금씩 마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관계가 다시 따뜻해지길, 잃어버렸던 웃음이 돌아오길, 그리고 함께 있을 때 진정으로 행복하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사람들과도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누군가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나눠주셔도 좋습니다. 우리 모두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며 배우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